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다시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1.56% 그리고 코스닥은 2.01%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많이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들어서 거의 한 3,300포인트까지 갔다가 계속 지수가 쭉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거의 3,050포인트까지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한 며칠 전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자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죠. 아,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을 갖다가 좀 확보를 해야 되나?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떨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이왕 이래 된 거, 현금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뭐 이럴 때 확보를 했어야지. 지금에서 현금 확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추가 매수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날이고, 그리고 오늘도 상황 봐서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죠. 참고로, 저는, 요때, 빨간색 요때, 좀 몇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연하라고 오늘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여튼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반등하니까 또 고민이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주식을 좀 더 사야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겠죠.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볼까 합니다. 현재 오늘 뭐 시장이 좀 올라서 뭐 기분이 좀 나아졌지만은 주식 시장은 뭐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뭐 테이퍼링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지금 8월 달에 금리 인상하니 아니면 동결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부정적인 게 지금 정부 당국에서 대출 중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좀 했죠. 그래서 은행들이 실제 대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쪽으로도 지금 돈 흐름이 좀 멈춰왔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은 뭐 파산과 신흥국 외환 위기 이런 건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죠.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오늘 시장이 상승했던 것은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이제 정식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는 이렇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막 뒤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여전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멀리 보면 그렇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확산될 때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특히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는 시점이고 또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면은 요 기간 돈이 좀 잠시 이렇게 줄어드는 요 기간에는 우리가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게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슈, 또 파산 이슈, 또 그리고 신흥국 외환 위기 이슈 뭐 이런 이슈들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다면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요 기간을 멀리 보게 되면은 물량 매집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현 시점을 앞으로 또 이어지는 이 시장을 이용해서 물량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럼 좀 가까이 봐야 된다. 가까이 보면은 우리가 좀 있죠. 금리 인상 우려 또 이렇게 또 변동성 우려가 왔다 갔다 하죠. 기대감과 어떤 불안감이 서로 교차하면서 어떤 때는 뭐 기대감이 좀 이겨서 시장이 좀 오르다가 어떤 때는 이 불안감이 좀 이겨서 시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성이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가까이 보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고 멀리 보면은 물량을 좀 매집해 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는 뭐 누가 결정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그 답이 있겠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신의 어떤 투자 성향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자신의 빚 내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유동성이 딸랑딸랑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또 투자 성향도 이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답도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과 주식 비중 이게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것도 다르고, 또 자신의 연령대에 따라서 지금 현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될 건지 팔아야 될 건지 그 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는 일단 뭐 투자 성향을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번에 조정을 좀 겪고 시장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요 기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이 중간 어느 시점에 은퇴한다고 보면은 그 시점까지 나는 충분히 길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요 조정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물량을 확보하는 게 좋겠죠. 그 전제는 이 유동성 관리가 부채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 하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현금이 좀 넉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제도 매수해야 되고 오늘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아직 젊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멀리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나이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이게 마지막이니까 적당한 시점에 은퇴까지 이제 고민해 가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일단 그 주식을 현 시점에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 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요 손가락 끝이 가르치는 그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은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욕심이 많으면 절대로 은퇴를 빨리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돈 벌다가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돈 많다고 하는 그 재벌 회장님들 끝까지 은퇴 안 하고 죽어서야 물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좀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일찍 은퇴하고 회장 자리 내려놓고 뭐 다른 소일거리 하시면서 또 인생을 재밌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은퇴를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그리고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손 치더라도 뭐 퇴직을 해서 내 있는 돈 가지고 뭐 이 정도 살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미 뭐 캠핑카나 이런 거 사서 재밌게 놀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은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은퇴 못한다. 그래서 주위에 이래 사람들을 보고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이제 생각을 갖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은 뭐 나는 뭐 쉬는 게 은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노는 게 뭐 은퇴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생각이 나름인데, 어쨌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볼 때 아이고 저 새끼 욕심 진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빨리 은퇴하고 싶으면 돈 욕심을 좀 줄여야 된다. 적당히 생활 수준을 좀 정해서 너무 돈이 많다고 또 명품을 휘 갚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 뭐 국민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퇴직연금, 뭐 즉시연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이렇게 이런 연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지금 젊을 때처럼 빠릿빠릿하게 상황 판단을 잘 할지는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이런 돈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병이 좀 생기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 의료보험도 빵꾸 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빵꾸 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적연금들도 빵꾸가 나고 있어요. 빵꾸 나가지고 예전에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얹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니는 나이가 많고 뭐 벌이도 없고 하니까 자식한테 얹혀서 해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 비출이 계속 늘어나고 또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들어서 지금 앞으로 10년 시간이 계속 흐르게 되면은 아마 피부양자 조건이 점점 더 강화가 돼서 진짜 피부양자는 땡거지만 피부양자가 될 거고, 완전 진짜 10원 넘는 거지만 될 거고, 그 나머지 자산이 좀 있다,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재산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연금도 받고 계획을 한다 손치면은 나이 들어서도 죽을 때까지 의료보험 같은 간접 비용 낸다고 그냥 아예 계산을 하십시오. 계산을 하시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군인연금도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이제 뭐 기획하기 나름이겠죠. 적시연금도 기획하기 나름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간접비용은 늘어나고 국민연금 줄어든다. 이거는 뭐 간접비용 의료보험료 내는 걸 국민연금으로 받아서 낸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10원도 내가 안 쓴다. 이게 못 쓴다. 그런 거 의료보험료 내야 된다. 이래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챙기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잘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서 일단 너무 욕심내지 말고 생활 수준을 좀 적당하게 좀 줄여서 이 퇴직연금 좀 어느 시점에 적당하게 어느 정도 나오게끔 맞춰놓고 적시연금 주식에서 돈 번 돈을 가지고 적시연금으로 좀 전환을 해서 좀 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주택연금 집에 있던 거 주식 그 주택 부동산 이용해 가지고 이거 이동화시켜서 연금 좀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나머지 주식은 국내에 투자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에 들어서 좀 여건이 좀 된다 손 치면은 달러 쪽으로 배당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외국에도 놀러 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전 세계 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 노인들이 다 거지겠냐고. 노인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실버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뭐 크루즈나 이런 놀러 가서 돈 쓰려고 하면은 달러가 있으면 해외 자유롭게 좀 다닐 수가 있겠죠. 그냥 여유롭게 좀 가려고 하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가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사야 되냐, 뭐 기다려야 되냐, 이거는 지금 현 시점, 요 시점에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달렸다. 누가 답을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제가 퇴직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쭉 경우수를 쭉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인생을 좀 설계를 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대충 막 정리하고 막 욕심 좀 줄여서 대충 사는 게 좋겠나 싶어요. 인생 끝까지 해서 죽을 때까지 돈 벌고 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런 건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뭐 한적한데 이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 이 바다면 바닷가에 쪼매나게 뭐 하나 지어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면 이런 데에서 뭐 있다가 뭐 사람들한테 뭐 좀 팔아먹고 뭐 땅이나 좀 팔아먹고 이래 대충. 왜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아파트 주변은 안 됩니다. 이제 아파트나 정형화된 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격화가 되어서 이게 가격이 너무 빤히 드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플랫폼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생긴 게 다 제각기가게 돼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고 또 그때그때 장소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땅 같은 경우는 좀 정형화되기 어렵겠죠. 이런데 공인중개사나 하면서 뭐 소일거리로 왔다 갔다 뭐 집에서 맨날 놀면 심심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이런 데 좀에나 뭐 커피나 하나 만들면서 뭐 사람들 오면 뭐 소일거리로 이런 걸로 큰 돈 버는 게 아니라 오면 뭐 커피 좀 주고 아니면 팥빙수나 만들어 좀 주고 대충 없으면 내먹고 친구들 오면 친구 좀 주고 이래서 대충 이래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는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뭐든 다 안 돼요.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봤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온 게 계속 들어올 건가 이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들어왔어요. 요 업종들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끝내주더라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29개 종목이나 돼요. 근데 요게 끝내줘요.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아시아나항공하고 참 아시아나항공 한때 거래 정지로 참 힘들어 하셨던 분이 있죠.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을 실어서 몰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죠. 그런 교훈을 얻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안 되겠지요. 자, 어쨌든 이 항공주가 많이 매수가 됐대 말이죠.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거 면세점 호텔 신라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롯데 쇼핑도 있습니다. 롯데 쇼핑도 있고 신세계도 있죠. 이런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매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화이자 백신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신이 지금 정식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돈이 늘어나다가 줄어들다가 앞으로 늘어난다. 지금 현재 뭐 요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어쨌든 돈이 좀 주춤하거나 줄어드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은 그럼 이걸로 인생 끝나냐고. 이걸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인류가 계속 이렇게 이제 돈이 제로 베이스까지 가가지고 멸망하겠냐. 이런 미래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미래는 아닐 겁니다. 아니고 다시 회복되는 미래이겠죠. 그 회복되는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보복 소비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든 어찌됐든 간에 다닌다 이 말입니다. 다니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죠. 앞으로 가야 되고 호텔도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싼 거예요 이거. 과연 이렇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굉장히 좋을 때는 좋게 안 보이는 게 좀 희한합니다. 주식 투자는 희한합니다. 굉장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는 진짜 똥같이 보입니다. 정말 쓰레기처럼 보인다니까. 저걸 내가 왜 사야 되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지 말아야 될 거는 엄청나게 좋게 보여요.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게 항공주라든지 이 면세점 관련주, 그뿐만 아니라 이 유통주, 뭐 CGV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보복소비 관련주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개똥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저기 보석이 돼 이만 닦으면 진짜 이 빛이 반짝반짝 나는 보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은 멀리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런 종목들을 내가 보석들을 자꾸 발굴을 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노후가 좀 편하겠죠. 자, 어쨌든 앞으로 세상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빨대를 계속 꼽는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렵고,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 가계 부채 이거 굉장히 골 때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완전 박살나는 일이 한번 있을 거다. 이것도 예상을 하고 있으십시오. 또 그리고 정부에서 지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금을 점점 더 많이 걷어요. 의료보험 다 빵꾸 나니까 니도 공짜로 해줄게, 니도 공짜로 해줄게 하다 보니까 세금을 점점 많이, 의료보험료도 엄청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료를 갖다가 자꾸 하다가 더 이상 의료보험료를 갖다가 이 미친놈들 아이가 이 새끼야 대충 좀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온다. 어느 순간 의료보험료도 지금 미안해서 더 많이 못 걷겠다 이런 시점이 되면은 우리나라 의료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KBS 어디에서 다큐 만든 게 있습니다. 다큐 제목이 감기입니다. 감기인데 이런 거죠. 그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가면 감기는 사람 스스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약 안 준다. 감기약 타러 병원 가면 의사가 하는 말은 기다리시오. 집에 갔다가 한 며칠 있다가 온나 뭐 이런 거. 집에 갔다가 한 며칠 있다 오는 약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내봅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면은 감기 아픕니다 하면 주죠. 그 뭐 이런 거죠. 사실 맞죠. 감기약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 버텨낼 수가 있겠죠. 버텨낼 수가 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약 같은 거 쓰면은 좀 수월하게 버텨내면서 지내갈 수가 있겠죠. 덜 고통스럽게 지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세금으로 이거 의료보험료 이제 빵꾸 난 거 다 충당하다가 더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견디라 임마, 견디시오 이런 말 외국처럼 견디시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저는 위장 아파서 내시경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견디라 임마.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위장 아프면 밥 안 먹으면 그날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발할 수 있는 게 내 돈 내고 한도 안 돼. 그건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 기다려야 되고 새벽 2시에도 캐나다처럼 진짜 캐나다처럼 우리 집사람 친구 6개월 전부터 위내시경 이거 했다가 방학 때 넣으려고 그러다가 이 기다린다고 못 나왔어요. 왜 새벽 2시에 연락이 오면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해필 그때 와가지고 못 갔어요. 한국 못 나왔습니다. 위내시경 한번 하려고 6개월 기다렸대. 6개월.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공짜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 구조상 돈이 많기 때문에 공짜가 가능한데 나중에 우리 인구 구조 이 피라미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 역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의료 혜택이죠. 못 받을 거다. 기다리라, 견디라, 참다가 뒤져라 이럴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좋다고 했습니까? 저는 이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 다 때려서고 니 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뒤에는 모르겠고 나는 내 돈 내버려놓은 거 설거 죽을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대비를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